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복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싱크홀에 빠지기도 하고요. 질병이 그 중에 하나죠. 암, 어느 날 진단을 받는 순간 삶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중풍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 한 분이 꽤 젊은 나이에 중풍을 경험을 하십니다. 거기야 저희 이비인후과 그 동기 하나도 불과 30대 중반에 머리 안에 혈관이 터져서 소생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진료하면서 살고는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보내온 이 질문에 이렇습니다. 박사님, 제 칭찬해놨고요. 본인은 대학생 때 다이빙을 배웠답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면 20에서 한 26였겠죠.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이런 거 보면 지금 50대 중후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문하실 때 이런 걸 좀 밝혀주시면 조언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다이빙 배우고 잠시 다이빙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다이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이게 2018년 원인 미상의 뇌졸중에 걸려 당시 좌측 팔, 좌측 다리가 마비되고 하는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이분은 그 주치의근유로 고압산소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나름 열심히 치료 임한 탓인지 현재는 거의 회복이 되고 팔에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 좌측, 우측 이렇게 따지면 좌측이 조금 더 힘이 없으니까 생활에 크게 불편한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걷고 있다고, 즉 약간의 후유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적인 어떤 건강과 생활을 회복하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의문표를 붙였어요. 예, 건강을 되찾으신 것이 맞습니다. 다이빙을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수영은 말릴 필요가 없지만 다이빙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또 다이빙을 말리는 기운이 역력합니다. 박사님, 과연 저는 다이빙을 포기해야 할까요? 현재 수영, 빨리 걷기, 근육운동, 사이클 등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을 알았던 분, 뇌졸중을 알은 다음에 이분이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중풍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중풍이 왔다가 완전히 든 부분적이건 치유가 된 다음에 남을 수 있는 어떤 합병증 같은 게 있고요. 또 재발도 역시 하나의 합병증 혹은 재발, 질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풍이 치유됐다고 간주해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어떨지까지의 결론을 한번 나름 내려보겠습니다. 이 중풍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는 뇌졸중입니다. 이게 다 가운데 중자를 쓰네요. 영어로는 CVA, 즉 Cerebrovascular Action, 뇌혈관 사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방 오지게 두들겨 맞았다는 뜻으로 스트로크라고 또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풍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트로크 정도 됩니다. 뇌졸중은 CVA 이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중풍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가지를 못해서 산소 부족으로 뇌가 괴사하는 그런 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마찬가지로 혈액과 산소가 필요한 뇌 조직으로 가지 못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기전은 좀 다르지만 뇌 자체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뇌혈관 사고, 막히거나 터지거나 혹은 뇌졸중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설명하고 또 치료 방법도 거의 같고 그렇습니다.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는 인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다시 제가 과도한 음주 이야기를 합니다. 술 좀 줄이십시오. 그 다음 저희들이 겨울이 오면서 갑자기 찬 온도에 노출이 됐을 때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졸중도 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이것은 어쩌면 고혈압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몸이 너무나 피곤하면 역시 이때도 뇌졸중이 잘 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바로 탈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저희들 몸에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발하느냐, 그 다음에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재발한다고 여기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한번 알았다 회복돼서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70%, 80% 정도 됩니다. 즉, 뇌경색이 왔을 때는 1년 내 재발하는 것이 10%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다시 막히는 경우가 약 20에서 30%, 보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출혈, 이 경우는 오히려 이 경색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재발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한번 앓은 경우에 100% 회복도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의 합병이 남습니다. 이게 어느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몸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운동하는데, 또한 스쿠버 하는데도 장애가 올 수 있겠죠.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뇌졸중 이후에 간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졸중 이후에 간질약을 꾸준히 먹어주는 이유가 됩니다. 뇌졸중은 다이빙을 허락할지 모르나 간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뇌졸중을 알았더라도 지금 간질약을 먹나 안 먹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을 주신 분처럼 이 뇌졸중을 알았던 분이 회복이 됐다고 치고 다이빙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후유증이 남아있나 없나죠. 몸에 근력이 있고 없고, 예를 들어가 전신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도 꼭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나 합병증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비 혹은 허약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것이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다가 어떤 장애를 일으킨 분들을 위해서 이 장애인 스쿠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신마비 환자에게도 그 강사와 그 프로들이 그분을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뇌졸중 환자가 다이빙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때는 이 뇌졸중과 또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인한 다이빙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나는 꼭 수중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그 어떤 보상, 이 두 개 간의 그 저울질,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질문 주신 분에게 특히 말씀드리자면, 중풍 후에 여러분이 다이빙을 꼭 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 버디, 팀원, 강사진 이런 분들에게 확실한 면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물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압을 해야 되는 어떤 옵션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감압병이 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이런 경우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항상 수면을 향하여 정상적인 속도로 상승하면 되는 어떤 스포츠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중풍을 한번 앓으셨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꾸준히 주기적인 검진을 하고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 중풍의 증상하고 신경학적 감압병 증상이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압병 자체에도 뇌동맥 공기색전 같은 이 중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감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diveheart.org, 이것은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이빙을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HAS, 이것은 핸디캡트 스쿠바, 이 교육단체는 한국에도 한번 들어왔었고요. 저희 집에 최효숙 트레이너도 이 HSA의 강사 교육을 받으러 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질약을 현재 먹고 있는 분은 다이빙하지 마십시오. 수중에서 이 간질 활작은 거의 바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을 먹었던 적이 있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약을 뗐다면 주치의가 이 간질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과 보상을 잘 저울질해서 판단하시고, 버디, 팀, 교육 강사진 이런 분들은 그분들도 이 다이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이 다이빙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면책을 명확하게 서류로 남겨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고 나면, 한다면 안전한 다이빙, 즐거운 다이빙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이브하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꽤 좀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드린 답변입니다.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한다고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오늘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풍, 그 다음에 중풍 치유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 그 다음에 재발 여부, 중풍 치유된 후에 다이빙을 할 때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풍에서 회복된 후 다이빙,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